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토의 기질이 많은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주에 토가 많은 사람도 해당이 되고요. 사주를 보지 않더라도 관상이나 성격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오행이라고도 하고 사원소, 지수화풍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의 물질적 육체도 오행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의 정신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의 몸에 있는 오행, 오장육부의 기운이 조화가 맞아야 건강하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영혼, 정신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계속 지상에 태어나서 윤회를 반복하는 이유가 영적인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이 바로 오행의 조화 내지 지수화풍, 사원소의 조화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를 성찰하면서 내가 어떤 면에서 배움을 얻지 못했는지 찾아내고 그것을 고쳐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영적인 배움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특별하다는 걸 모르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이상하고 또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의 이런 면이 이상하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입장, 자기만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들여다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구나, 이것을 고쳐야겠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배움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의 오행과 성격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재미있기도 하지만 이것을 보고 자신에 해당하는 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시리즈를 하니까 안 맞는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내가 사주에 목이 많은데 왜 그 설명이 맞지 않는 거냐.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오행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사주 8글자 내에서 일간이 그 오행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목의 기질이 정말 강하려면 일간이 목이어야 돼요. 일간이 목이고 봄에 태어났다. 이런 사람들이 목이 강한 거죠. 그래서 목이 강하다, 금이 강하다.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은 어느 정도 섞여 있습니다. 오행에 대한 설명이 맞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똑같은 오행이라고 하더라도 흐름이 다릅니다. 금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토, 금이 강하고 수가 없는 사람이 있고 금, 수가 강하고 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금이라고 하더라도 이 성격이 다르거든요. 어떤 오행의 흐름이 강한가 두 개를 살펴보세요. 금, 수의 흐름이 강하면 결국에는 금생수로 인해서 수가 강해지는 결과가 되고요. 토, 금이 강하면 토생금으로 해서 금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금이 강한 사람은 토, 금이 강한 사람이고요. 예전에 유명한 연쇄살인범 그런 사람들 사주 보면 다 토랑 금으로만 돼 있어요. 1970년생 경술년생에다가 다 토, 금만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토랑 금으로만 돼 있으면 토는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금은 좀 잔인하고 남을 괴롭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토랑 금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럼 좀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금, 수로 이루어져 있다면 금의 특성도 있지만 수의 특성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남을 괴롭히고 잔인한 특성이 어느 정도 중화가 됩니다. 오행의 상생, 상극을 검색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오행의 상생 5가지 살펴볼게요. 목생화, 나무에서 불이 붙는다. 그리고 화생토,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남는다. 토생금, 땅속에서 돌이 나온다. 또는 금이 나온다. 금생수, 바위 틈에서 물이 솟구친다. 수생목, 물이 나무를 키워준다. 이렇게 5가지 오행의 상생이 있습니다. 오늘은 토의 기질이 많은 사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토가 여러 개라고 하더라도 이게 화토가 강하냐, 토금이 강하냐, 그게 다르다는 거죠. 정말 토의 성질이 강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화토가 함께 강해야 돼요. 화생토로 해서 토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계절이 여름에 태어난 사람, 사, 오, 미, 월에 태어난 사람, 입하에서 입추 전까지 이 시기에 태어났으면서 사주의 토가 어느 정도 강하다. 그럼 화생토로 인해서 사주가 조열하고 토의 기질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남자냐 여자냐의 차이도 있어요.
남자가 양, 여자가 음이기 때문에 남자이다, 여름에 태어났다, 낮에 태어났다. 그러면 양이 3개가 겹쳐서 부조화가 되고요. 여자이다, 겨울에 태어났다, 밤에 태어났다. 그럼 음이 겹치니까 부조화가 됩니다. 여름에 태어났으면서 토일간이라든지 토가 여러 개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토가 정말 강한 것이고요. 수가 별로 없는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조열한 사주에 해당하는데요. 저는 봄에 태어났고 금일간이긴 한데 그래도 사주에 수가 없으니까 이런 기질이 좀 있더라고요. 저에게 있었던 특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를 제가 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주, 점술에 관심이 많거나 종교에 심취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주에 토기운이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 채널에 들어오는 분들 중에도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꽤 있을 것입니다. 토기운이 강한 사람의 특징 3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이다. 두 번째는 융통성이 부족하다. 세 번째는 너무 솔직하다입니다. 첫 번째, 토가 강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공감 능력, 남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합니다. 토라는 것은 중심을 의미하고 만물의 중심, 여러 가지를 끌어당기는 중력 이런 것에 해당합니다. 토가 강한 사람은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신념을 지키고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점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강하다 보면 나만 옳다가 되는 거죠. 대화를 할 때도 저 사람이 토가 강한지 수가 강한지 보입니다. 자기 할 말만 계속하고 남의 말은 잘 듣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토의 기질이 강하죠. 어떻게 보면 좀 예절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배려한다든지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한다든지 그런 게 부족해요. 전화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느라고 30분 동안 얘기하고 1시간 동안 얘기하고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듣고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만나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느라고 상대방은 가고 싶어 하는데 눈치를 못 보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음식이 맛있는 게 있으면 와 좋아하는 거네?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다 먹어야지?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죠. 토가 강한 사람은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이거 내 스타일 아닌데 나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냥 내가 기준이에요. 나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죠.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서 줬는데 나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나 이런 거 안 먹는데 옷을 사주면 나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내가 그걸 안 좋아한다는 거 그거 진실이에요. 진실인데 사람이 너무 솔직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겠죠. 토의 기질이 강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면서 내가 옳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상대방의 생각이 어떤지를 잘 배려를 못하죠. 나의 정치적 성향은 이것인데 이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저걸 믿는 사람들은 다 뭐뭐뭐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얘기를 떠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 자기와 같은 정치적 성향인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듣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인간도 뭐뭐뭐였네? 그렇게 갈라버리죠. 사람을 배려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옳으니까 나의 정치적 성향이 옳으니까 또는 나의 종교적 신념이 옳으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인간들은 그 인간이 틀린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마는 거죠. 아주 가까운 가족,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정치적 성향, 종교적 성향이 다른데 처음 본 사람에게도 나의 정치 얘기, 종교 얘기를 막 하는 거 이거 너무 배려가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은 어떤지, 상대방의 가치관은 어떤지 좀 배려를 하면서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토가 강한 사람은 내가 옳음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연설하는 것을 좋아하죠. 이런 얘기를 막 해놓고 야, 니네도 동의하지? 당연하게 동의해야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리죠.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든지 대표가 되는 사람이 이런 토기운이 강하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괴롭겠죠. 저 사람이 옳다고 꼰대같이 말하는 것을 예, 옳습니다 하고 다 비위를 맞춰줘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붙어 있을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떠나버릴 수밖에 없겠죠. 토가 강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그걸 감사하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심리학적으로 나르시시스트라고 하죠. 나는 당연히 이런 것을 받을 만하지. 반면에 남이 나에게 이렇게 못해주면 저 사람 제대로 못하고 있네. 나는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지금 나한테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약간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각자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토가 정말 강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자기 얘기라고 인식을 못할 거예요. 나는 너무 당연하고 옳으니까 그 생각에 항상 빠져 있는 거죠. 좀 더 자기 객관화를 하고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가 강한 사람의 단점 두 번째는 원칙에 집착하고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원칙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겠지만 원칙에 과도하게 집착해서도 안 되겠죠. 원칙이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원칙을 변경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에 고수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것이 옳아, 이것을 지켜야만 해 라는 생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토기운이 정말 강하려면 화토가 같이 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구상에서 화토가 강하고 물기가 없어서 조열한 지역이 어디예요? 바로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의 이슬람교, 원리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원칙이나 관습에 얽매여서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전통을 고수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많이 변화했고 사람들의 삶이나 가족의 형태가 많이 변화했는데 여전히 종갓집에서 계속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전통에 집착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고 할 수 있죠. 여러 사람들을 이끄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리더십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원칙과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필요하고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법률도 차차 바뀌어 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도 토와 수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도 있는데요. 토기운이 너무 강한 사람은 상황에 맞게 변화를 빨리빨리 못하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시험을 오래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공무원 시험을 5년 공부했어. 7년 했어. 10년 했어. 무슨 시험을 가지고 계속 그것만 하고 있고 전혀 다른 것을 생각을 못하죠. 오랫동안 했는데 잘 안 된다면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 다른 것 좀 해볼까 하고 다른 길로 가서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이것만 팔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토기운이 강한 사람은 나는 무조건 이걸 해야 돼. 이걸 성공해야 돼. 이 원칙에 너무 집착해 있다 보니까 5년, 10년이 가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늙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황은 변하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하지만 변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다 변합니다. 그런데 토기운이 강한 사람은 이런 이별에 적응을 빨리 못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떠날 수 있지? 어떻게 배신할 수 있지? 이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스토커가 될 수도 있고 자기 혼자 우울함, 좌절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거기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연애가 잘 안 되면 이 사람이 내 인연이 아닌가 봐 그냥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토기운이 강한 사람은 그 생각을 못하고 무조건 이 사람만이 내 사랑이야. 너무 진지하게 너무 한 사람에 대한 진실한 마음 이걸 놓지 못하다 보니까 스스로 괴로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 진로를 정하는 일도 이 길이 아니면 이걸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람을 만나는 일도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나도 되죠. 너무 쉽게 배신하고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고 기회주의자도 좋지 않지만 너무 하나만 고수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집착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죠. 원칙과 융통성의 조화를 맞춰야 되고요. 내가 바라던 꿈이 있다면 그 꿈이라는 게 꼭 하나여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갈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토기운이 강한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너무 진실하고 너무 솔직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누가 선물을 줬는데 나 이런 거 안 좋아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방 기분이 안 좋겠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 적당한 거짓말을 둘러댈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짓말이죠. 어떤 사람이 머리를 이상하게 하고 와서 나 머리 새로 했어. 어때? 그러면 너 머리 어디서 이렇게 그지같이 했냐?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너무 솔직한 사람은 너 머리가 왜 그러냐? 너 옷이 왜 그러냐? 너 여기 좀 이상한데? 이렇게 다 파헤치는 것은 정말 그게 내가 보기에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겠죠. 토가 강한 사람은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유머 감각이 부족합니다.
유머라는 것은 허풍스럽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토가 강한 사람은 진지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살려고만 하고 재미있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수라는 것은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거든요. 여러 가지 유흥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그런 분야가 수에 해당합니다. 토가 강한 사람은 여유를 가지고 놀 줄을 모르고 수가 강한 사람은 여러 가지 각종 오락거리에 빠져 있는 오타쿠들이 있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대표적으로 저희 부부 얘긴데요. 저는 수가 하나도 없고 남편은 수기운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봤을 때 저는 좀 신기했어요. 저 사람은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온갖 오락거리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저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살아왔죠. 제가 27살 때 저희 남편, 그때 남자친구가 저에게 온라인 게임을 가르쳐 줬는데 저는 그게 처음 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왜 이런 걸 하지?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왜 이런 데 투자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하다 보니까 그 게임에 좀 빠져 있던 때가 좀 있었어요. 제가 잘 모르던 수의 분야를 그때 알게 된 것이었고요. 예를 들면 저는 학생 시절에는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TV도 거의 안 봤었고 혼자 있을 때도 오락거리라기보다는 뭔가 진지한 일을 하려고 했었죠. 뭐 책을 본다든지, 뭐 서예에 글씨를 쓴다든지, 뭔가 진지하게 추구하려고 했었지, 재미있게 즐기고 놀고 이런 것들을 거의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토가 강한 사람이 너무 솔직하고 진지하고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고, 이런 기질을 좀 내려놓고 어느 정도 유머러스하게 남의 기분도 맞춰주고 거짓말도 해주고 유흥과 오락도 좀 즐겨보고 그런 것도 좀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토의 기운이 부족하고 수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제가 말한 것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 기운이 강하고 토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 안에 신념,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남의 말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죠. TV에서 이게 좋다더라 하면 그게 정말 맞는 말이지라고 팔랑귀처럼 이리저리 따라다니죠. 자기의 신념이나 원칙이 부족하고 이리저리 남에게 휘둘리는 것이 수가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수가 강한 사람은 남을 너무 배려하다 보니까 해야 할 말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주장해야 될 것을 잘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고 여자이다, 겨울에 태어났다 이런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남에게만 맞춰줄 게 아니고 맛있는 게 있으면 나 혼자 먹을 줄도 알아야 되고 좋은 게 있으면 내가 가질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남에게 뭔가를 요구할 줄도 알아야 되고 화토의 기운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챙기고 남도 챙기고 이게 조화가 맞아야 되는 거죠. 토 기운이 부족하고 수 기운만 많은 사람은 자기의 원래의 추구하던 것, 나의 가치관, 나의 꿈을 따르기보다는 남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휘둘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원하던 게 뭐지? 잘 모르는 거죠. 상황에 맞게 잘 살고 있기는 한데 내가 정말 추구하는 게 뭔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향해 간다, 무엇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목적의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화토 기운이 부족하고 수 기운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열정 같은 게 별로 없고 일상생활 속에 오락, 즐거움 이런 것에 많이 심취해 있습니다. 적당히 돈은 먹고 살 만큼 벌면 되는데 내 삶에서 무엇을 이루어야겠다라는 포부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토 기운이 강한 사람, 수 기운이 강한 사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것이 아니고 조화를 맞춰야 하겠습니다. 너무 나만 챙겨서도 안 되고 너무 남만 챙겨서도 안 되고 나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화를 맞춰야 하겠고요. 너무 원칙에 얽매여서도 안 되겠고 원칙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겠고 원칙과 상황에 대한 융통성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진실하고 진지하고 솔직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너무 장난스럽고 너무 오락에 치중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죠. 적당한 진지함과 적당한 유머러스함, 적당한 거짓말, 적당한 삶의 열정, 열심히 사는 것과 적당한 휴식과 오락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